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6월 초여름 예. 아주 전형적인 초여름의 아름다운 날씨인데요. 예. 주택 시장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드린 말씀에 또 복선이 있죠.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까? 예. 집 안 사고 전부 놀러 가나요? 이게 너무 좋다는 얘기가 좀 이제 과도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셀러 바이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아이고, 좀 복잡한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5월달 뭐 이 주택 시장 동향이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우선 그 셀러가 팔겠다, 바이어가 사겠다 해서 이제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수를 먼저 본다 그러면은 이 작년도 5월 대비해서 약 한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이제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서 1월달, 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네.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약간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주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뭐 가격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든가 매매 건수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의미보다는 증가세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또 가격적인 측면은 그래도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네. 단지 그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3월달, 4월달이 약간 주춤거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강보합세 상승 속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5월 달에 이제 또 그 기조가 또 깨진 거죠. 깨져서 이제는 또 본격적인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2006년도 6월 이래 최고의 매매 건수를 보였습니다. 이렇다면은 작년 말이나 금년 하반기나 또 작년에 한참 뜨거웠던 작년 여름보다도 금년도 5월이 훨씬 뜨거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 3월, 4월에 약간 주춤거릴 때는 이런 현상을 이제 예견을 미리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우리가 우려하던 사태가 나왔는데 2005년도, 6년도, 7년도의 그런 화랑과 지금 금년도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중반까지의 화랑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네. 내용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2005년, 6년, 7년도에는 매물도 꾸준히 나오면서 이 바이어가 계속 꾸준히 있어서 아주 이 상승이 그래도 소화가 돼가면서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매물 부족 현상입니다. 매물이 안 나온다. 예, 집이 도대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어들이 초이스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은 뜨거우되 이것이 셀러나 바이어의 어느 쪽도 그다지 큰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뜨거운데 왜 셀러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나온 집이 없으니까 내 집을 비싸게 내놓으면 지금 또 그 부분은 또 안 나가요. 아하. 이게 아마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스노우미시 카운티를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인벤토리가 2달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비싸게 내놓은 집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그래요? 몇 달 동안이나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오늘 후반부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셀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주변에 나온 집들이 없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많지 않으니 뭐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내가 비싸게 내놓더라도 들어오면 깎아주지 이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 포텐셜 바이어 들의 어떤 구매 욕구 자체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셀러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내놓는 경우라면 그런 것이 이제 요즘과 같은 셀러 마켓에서도 자기의 집이 팔리지 않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벤토리. 지금 시중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인벤토리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킹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5월달 정도와 금년 5월달이 1.74, 1.78, 그러니까 두 달치가 채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뭐 2.47, 2.37 별 변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4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 4월과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변동이 됐느냐. 두 군데가 다 크게 변동은 없다. 약간씩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벤토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좀 흥미로운 기사거리는 뭐냐면 스노우미시 카운티를 아예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약 2.37개월치의 인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0%는 언더 컨스트럭션이다. 새로운 집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현재 당장 물론 언더 컨스트럭션이나 뉴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 바이어가 나와서 당장 입주가 가능한 집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인벤토리에 계산은 되지만 팔기가 조금 애매한 집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를 빼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1.8개월, 1.9개월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네. 주변에서 인벤토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정말 매물이 안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요. 바이어 입장에서 벌써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멀티플 오파를 각오해야 된다. 내가 오파를 넣을 때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풀프라이스를 넣는다 한들 그 풀프라이스에 따라오는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런 나를 따라오는 여러 오파를 누르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션. 내가 다른 오파보다 최소한 몇천 불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어덴덤을 쓸 마음의 준비를 또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컨틴전시 문제입니다. 보통 집을 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컨틴전시가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인스펙션 컨틴전시와 파이낸싱 컨틴전시거든요. 네. 조건. 예, 네. 그렇죠. 조건부죠. 예. 인스펙션 컨틴전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 이 집을 조사를 해봐서 이 집에 어떤 하자가 나온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제 조건을 하나 거는 거고요. 파이낸싱 컨틴전시는 내가 다운페이를 몇십 %를 하고 몇십 %를 융자를 받을 건데 그 융자가 안 나오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내가 집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조건부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잘 보호가 되고 개런티가 되어야 건전하게 셀러와 바이어가 팔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워낙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셀러가 이렇게 들어오는 오파를 잘 받아주질 않는 거죠. 네. 또 바이어도 그거를 알다 보니까 과도하게 무리하게 오파를 넣는 경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스펙션을 내가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낸싱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거기에다가 캐시 오파로 기재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캐시 오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도 가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바이어 분들도 많이 쓰시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이 바이어 군들은 역시 중국 커뮤니티입니다. 중국 커뮤니티 분들은 거의 상당 부분을 파이낸싱 없이 오파를 넣고요. 네. 또 일부 중국계 은행에서는 50% 다운페이를 하면은 50%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영주권도 따지지 않고 시민권도 따지지 않고 이거를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분들은 그런 거를 쓰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같이 바이어일 경우에 싸워야 되는 바이어 군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바이어 군들은 캐시 오파들을 많이 넣고 있다. 그래서 보통 집을 보실 때 아예 프리 인스펙션이라 그래가지고 오파에는 인스펙션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내가 오파를 넣기 전에 인스펙션을 미리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셀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들 요즘에 많이들 플레이를 하느냐면 클로징 날짜를 이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파를 리뷰하는 날짜.
오파를 가장 앞쪽에 들어왔다든가 뭐 두 번째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동안 내가 오파를 여러 개 받아서 리뷰를 하겠다. 네. 그때까지 자유롭게 오파를 제출해라. 이거는 이제 셀러스 마켓이 아니면은 거의 보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요즘 셀러들은 특히 이제 그 주류 사회 쪽에서 하는 그런 셀러들은 이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파가 7개, 8개가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모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스트롱한 오파, 조건부가 가장 없는 오파, 이렇게 셀러가 고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뭐, 네. 20% 다운이면 예전에 사던 거를 이제는 30%, 40% 다운 한다고 써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셀러들이 매우 교만해지겠어요. 점점 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죠. 이것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보다 지금 2014년도가 더 집을 사기 어려운 현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그 크로즈드 세일즈가 2013년 5월 대비 본다 그러면 약 한 2% 정도 약간 감소가 있습니다만 이건 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14년도 4월 불과 한 달 전에 비교하면은 5월 달이 무려 16%가 상승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려서 또 한번 반복됩니다만은 금년도 3월 달, 4월 달은 약간 주춤거리는 듯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5월 달 들어서 무려 16%가 다시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가 더 성수기라고 본다면 이 현상은 앞으로도 최소한 3, 4개월 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집 사기 정말 더 어려운 현상이 됐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2013년 5월 대비 2014년 5월을 보면은 무려 3.6%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3.6%, 뭐 5%, 4%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또다시 거기에서 올랐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정말 이대로 가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 부동산에 건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뭐 코리안 커뮤니티가 저희들 바이어가, 저희들 셀러가 바꿀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약 4% 정도 상승이 됐고요. 콘도의 경우에는 무려 15%의 가격 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건 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추세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도가 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격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통상 시애틀 지역은 에버리지로 봤을 때 한 25% 정도 가격이 다운됐다. 물론 그 네이션와이드로 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국적인 퍼센테이지보다는 시애틀이 덜 다운된 거거든요. 근데 콘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벨뷰도 그렇고 시애틀도 그렇고 숏세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다운됐죠. 한 40% 정도는 다운됐다고 봐야 될 텐데 거의 그 가격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숏세일, 그 다음에 이제 포크로저, 차압 세일, 이거 보고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디스트레스드 세일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 등 떠밀려서 집을 파는 그런 것이 이제 숏세일과 차압 세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집을 10채를 팔았을 때는 3.5 정도, 35% 정도가 디스트레스 세일이었습니다. 숏세일과 은행 차압 물건이어서 이런 물건들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렸던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지금 지난달 5월달 통계를 보니까 피어스 카운티가 이런 디스트레스 세일이 20%. 아직도 피어스 카운티는 아주 낮은 추세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하면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불과 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킹카운티도 이것이 시애틀이나 벨뷰,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뭐 쇼얼라인 이런 지역이 아니라 사우스 킹카운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 10%라는 것도 아마 거의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숫자일 것 같고, 스노미시 카운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통계적인 숫자는 이 디스트리트 세일즈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만은 아마 킹 카운티 정도 수준의 숫자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 벨뷰 다운타운부터 시작했던 있던 주택의 열풍이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벨뷰 다운타운의 콘도로 번져나갔고, 그것이 이제 스노미시 카운티로 옮겨가서 리누드를 중심으로 한 머킬티어와 밀크릭, 또 바델 에리아의 주택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또 인벤토리를 끌어내렸고, 이것이 사우스 킹 카운티로 내려와서 현재 페더럴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페더럴웨이와 인접해 있는 이스트 타코마, 아주 뭐 바짝 붙어 있죠. 그렇죠. 페더럴웨이하고 바짝 붙어 있는 노스 이스트 타코마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이 또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고, 네. 아직까지 그 어번이라든가 켄트라든가 카빙턴 에리아까지는 이 열풍이 아직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뭐 언젠간 넘어간다고 봐야죠. 근데 오늘 날짜로 본다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우스 킹 카운티는 조금 그 열풍에서 좀 벗어나 있다. 다만 페더럴웨이는 현재 분명히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또 페더럴웨이와 인접해 있는 노스 이스트 타코마까지 그 영향권이다. 또 어번, 켄트, 또 커빙턴 에리아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직은 거기가 인벤토리가 많고 가격 상승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금년도 5월달 볼 수 있는 주택의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는 셀러는 어떻게 리스팅을 하고요, 바이어는 어떻게 오퍼를 해야 될지도 좀 지혜를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같은 부동산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셀러분께 또는 바이어분께 설명을 드릴 때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셀러는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집은 다른 사람 집보다 좋아 보이죠. 당신은 편안하게 여태까지 사셨으니까. 그죠. 예, 미리 집을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수리한다는 부분이 특히 코리안 커뮤니티 쪽에서는 잘 되고 있질 않습니다. 잘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을 잘 보시면, 주류 사회 분들은 보시면 집을 막 수리를 하거나 지붕을 갈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정원 손질을 하면 고집들 중에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집을 바로 내놓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뒤에 들어올 바이어들한테 제가격을 받기 위해서 집을 잘 포장을 하시는 거죠. 일부 그 한인분들께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 한인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대개 똑같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한 한 집을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페인트 칠도 좀 해주시고 집이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를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정원이 고장난 집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민들레밭이 되버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좀 미리 해주십사 말씀드리면, 예. 아니 뭐 오파 들어오면 깎아주면 되지 뭐. 뭐 4,5천 불 정도 내가 깎아주면 되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셀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네. 바이어분들은요, 내가 있는 집을 팔고 들어와서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어떤 정원 손질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들어와서 심지어 부엌의 카운터탑이나 안방의 마스터 베스룸이나 이런 데를 고쳐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카펫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러면은 당신네들이 이사 들어오는 날짜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셀러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살 때는 내가 필요치 않아서 그걸 하지 않았어도, 네. 내가 4,5천 불 들여서, 또는 정말 많이 들였다 그러면 내가 돈 10,000불 들여서, 또는 적게 들인다 그러면 1,000불, 2,000불 들여서 내 집을 수리를 해주고 포장을 미리 해주는 것이 내가 들어간 돈 1, 2,000불보다 4,5,000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그것이 이 바이어의 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수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수리를 하셔야 되냐면은
바이어 입장에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부엌입니다. 부엌. 네. 주부가. 그거는 뭐, 네. 인종의 구분 없이, 그거는 망고에 진립니다. 뭐, 연세 구분 없이. 하루 종일 주부는 집에서 사니까. 그렇죠. 주방에서. 가장 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주방과 패밀리룸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방 부분을 잘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그래야 바이어의 눈을 끌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스터 베드룸, 마스터 바스룸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 업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는 그 주인분들이 또 많은 시간을 부엌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결국 침실인데 거기가 편안하게 되어 있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야 또 그만큼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군데만큼은 먼저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또 깨끗하게 치워 놓으셔야 되는 것이 셀러로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절대로 가격을 오버 프라이스로 내놓으시게 되면 이 바이어분들이 집을 쇼핑을 하실 때 가격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거든요. 미리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나는 35만 불까지만 볼래요. 나는 40만 불까지만 볼래요. 이렇게 대개 한 5만 불 단위로 끊어서 집을 보시기 때문에 예. 37만 불 기준이나 38만 불대로 내놓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35만 불대로 내놓으셔서 멀티플 오파를 유도를 하시는 쪽이 그런 쪽이 더 좋으십니다. 이런 게 이제 주류 사회에 있는 셀러분들과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있는 셀러분들이 조금 인식이 다르신 부분입니다. 차이. 예, 네. 그런 거를 잘 맞춰서 보시면 아마 셀러분들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바이어분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멀티플 오파를 각오를 해라. 내가 오늘 본 집 오늘 오파를 넣는다고 해서 나만 넣는 것이 아니다. 특정 기간 동안 오파를 리뷰하겠다 받아놓고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골라서 반응을 하겠다는 셀러의 집을 보고 계시는 거라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 가격을 내가 다른 바이어보다 몇천 불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덴덤을 쓰는 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조건을 최대한 간결하게 넣으셔라. 내가 파이낸싱을 받는데 큰 이슈가 없다면 파이낸싱을 빼고 넣는 것도 오파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죠. 그죠. 내가 파이낸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걸어놓은 계약금, 어니스트 머니를 날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어분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이 그만큼 내가 욕심이 나고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인스펙션이라든가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조건부를 간결하게 또는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의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날씨처럼 화창한 그런 또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재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이었는데요.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그 메인 오피스 전화번호가요.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로웨이는 엑시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네. 리노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